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이드하는 사람 김동엽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네. 그런 길, 무슨 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래가 아스팔트 길일 수도 있고요. 아. 자갈길일 수도 있는데 결국 미래의 길을 함께 하겠다. 넘어지지 않고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는 게 저희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한국경제TV 최초의 트리플 우승 진주만 이광무입니다. 네, 트리플 네. 우승 진주만 이강무 대표 네. 오늘 또 변함없이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새로운 얼굴 벌써 몇 주 뵀는데요, 뭐 새롭나요? 우리 이영빈 대표와 또 함께 합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우리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제 조정을 받고 이 조정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보란 듯이 또 올라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어떤 평가를 해 주실지 세 분의 시장에 대한 총평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오늘 저는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거침없이 하이킥. 네. 이건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아마 예전에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네.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거침없이 하이킥이요? 그러니까 20년 됐습니다. 2006년에 방영했던 이 드라마가 그렇게 오래됐나요? 시트콤인데 시트콤이죠, 시트콤. 그 시트콤이죠, MBC.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20년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순풍산부인가 얼마나 된 걸까요? 그건 아마 한 30자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야, 그러네요. 하여튼 뭐 시대에 좀 인기 있었던 네. 그 2000년대 초반에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그 시트콤의 제목이 생각날 정도의 그 정도의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이제 거침없이란 말이 딱 맞지 않나요?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코스피가 12일 연속으로 오르다가 어제 하루 조금 조정이 있으니까 네. 이제 너무 올랐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것들을 또 거침없이 뚫어내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아마 아침에 그 이벤트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대통령과 그 증권사 그 센터장들 간의 또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임기 내 5천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셨고요. 또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ETF에 투자한 그 4개월치 수익률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네. 26% 이상 수익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오늘 좀 표면적으로 얘기가 좋았던 게 이제 삼성제약 8만 원 찍고 하이닉스가 35만 원 도달되면서 네. 새로운 좀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그 기자회견 때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일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PBR 1.5배 수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PBR 1배 수준이 2,950선 정도예요. 그거에다가 한 50%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혼자 지금 되뇌이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목표치는 5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400선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전망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과 같은 분위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고 이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들 주셨거든요. 네. 우리 김동엽 대표는 향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이번 주 내에 3,5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슬아슬합니다만 오늘만큼 내일 올라주면 3,500 찍는 날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네.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격언 하나랑 기다리는 조정 없다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네. 어제 하루 이제 조정 나오는 거 보고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가 100%가 넘으니까 하루 정도 좀 반락이 나올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반도체 관세가 자동차 이상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한번 재를 뿌리긴 했는데 그것들은 오늘 하루 만에 좀 극복하는 그런 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진짜 제가 표현한 대로 그냥 거침없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지라고 당황하는 가운데 그냥 쭉쭉 올라가주는 그런 시장이 사실 그냥 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날 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이성적이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런 표현보다는 생각보다 스피드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다들 뭐 현금 들고 기다리시거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쉬어갈 때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영 안 주네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네.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조금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제가 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하는 개인 중심의 포모 현상이 이제 곧 좀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면서 이제 단기 피크를 맞이할 시장이 곧 오겠죠, 오기는. 근데 그런 기미가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은 있었다. 그러니까 밀리니까 개인들이 바로 그냥 사고요. 오늘 아침에도 초반에는 개인들께서 플러스가 나는데도 샀는데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오후 되니까 다시 팔제로 바뀌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아쉬운 대로 당일 시기 매매 같은 것들 좀 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정말 나만 주식 없이 그냥 장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스라이팅 받으실 수 있는 날짜가 곧 온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뭐 기다리면 조정 없다. 기다리던 조정은 없다. 뭐 어제 있긴 있었죠. 네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 이런 시장의 분위기, 이런 상황,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제가 딱 지난주에 내일의 전략, 다음 주의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때 딱 세 글자 말씀드렸잖아요. 무관심. 무관심. 이 무관심 전략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시세 들여다 보고 그러면 허벅지 꼬집으면서 계속 참으셔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은근히 차라리 HTS 자주 열어보시지 말고 좀 진짜 뭐 개인들이 막 뛰어들어서 1조 이상 산다더라 이런 얘기 나올 때나 한번 열어보고 엑시트를 할 준비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느끼실 거예요. 이게 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눈길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초강세장이거든요. 네. 이런 장에서 하루하루의 수익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뭐 지난주에도 제가 걱정 어린 말씀을 드렸지만 2,500선부터 개인들은 매도하고 인버스, 고버스 사시면서 지금 대응하신 분들은 뭐 기다리는 조정 계속 기다리고 계셨지만 생각보다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쭉쭉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그분들이 아마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인버스, 고버스를 환매하시고 매수로 뛰어드는 그 순간까지 시장은 아마 굉장히 그 파괴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들기 때문에 네. 현금 비중이 적고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인내도 사실 되게 힘든 전략인데 그렇죠.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는 뭐 지수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맞춰야 된다. 하나는 개인들이 1조 이상 사는 거, 네. 그리고 아침 10시쯤 됐을 때 지수가 100포인트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신규 접근은 전략상 참 위험한 시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지수가 지금 지수보다. 4천이 간다 그래도 지금 4월 달부터 현재까지 올라온 게 40%가 넘는데요. 지금 3,500 잡고 4천이라 그래서 500을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여력의 지수 룸이 15%밖에 안 돼요. 40몇 프로 올라왔는데 지금 15%를 먹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안에서의 틀은 사실 확률로 보면 잠깐 좋았다가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뛰어들지 못한 분들은 사실 이번 장에서는 더 뛰어들어 가지고 뭐 당일 매매를 하시는 건 가능한데 오버나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저 밑에서 좀 여유 있게 수익률을 챙기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루 이틀 터졌을 때 나와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여유가 있는데 지금 막 들어가서 내가 꼭진지 아닌지 모르겠어. 맨날 이렇게 셈법을 갖고 가셔야 될 분들한테는 지금 장은 굉장히 위험한 장이고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고차원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요. 네. 이번 장은 사실 뭐 용기를 빨리 내신 분들이 모든 걸 뭐 테이크하는 그런
시장일 뿐이지 지금 하루하루 더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탈까 고민하시는 분은 저는 과감하게 이번 장은 조금 놓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번 요 타이밍 지금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타이밍 자체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그러시는 것 게 좋을 같다.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아니면 어제 같은 짧은 조정 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로 먹고 나오든가 아니면 당일치기 아침에 잠깐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나는 거 이용해서 한 입이라도 베어 먹고 나오셔야 이번 장에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았어 이런 후회는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지져가지고 5천까지 가니까 무조건 뭉개 이렇게 가시기에는 조금 시점으로 봤을 부담스럽다. 때 부담스럽죠. 이게 누구도 안 가, 아까 제가 누구도 안 가본 시장의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누가 3,500 시대를 맛봤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언제 꺾여도 이상할 건 없는 시장인데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그런 뭐 미증유의 어떤 목표치가 저 멀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개를 헤치면서 지금 가는 시장인데요. 언제 사실 뭐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는 시장이라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장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분들은 좀 이율 배반적인 그런 좀 전략 같지만 있는 분들은 잘 지키시는 게 맞고 없는 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당일치기 정도의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그래요.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네요. 못 먹어도 고. 뭐 야수의 심장이 있으시다면, 뭐 용기가 있으시다면 뭐 충분히 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어쨌든 김동엽 대표의 의견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강무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평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소화가 잘 되는 시장이다. 소화가 잘 되는 시장이다. 약간 소화제 같은 시장이다. 뭐 이런 사실 얘기인가요? 옆에 이제 김동엽 파트너님이 이야기하셨던 거침없이 하이킥. 네. 생각해보니까 그걸 썼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악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그런 내용들이 좀 소화가 잘 되고 있다. 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표현을 거의 안 쓰고요. 사실 뭐 악재에 호재에 둔하고 약재에 민감한 이런 시장은 참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장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는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좀 소화시키면서 가고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해서 시장이 좀 숨고르기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미증시가 오늘 좀 약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해석이 잘 되고 우리 시장이 오늘 좀 강세장이 연출됐는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은 하방 지지는 좋겠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 강할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 반도체 쪽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좀 리스키한 뉴스가 좀 있었지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부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공수에 대해서 수출 금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오후장 되면서 완전히 확실하게 깨주면서 그래요. 시장이 강세장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한 내용들은 귀 닫고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반도체를 좀 다시 또 뒷면을 보면은 앞으로 열리게 되는 모멘텀들이 또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각국의 또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청사진은 상당히 즐거운데 그래도 좀 리스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 모두 다 집어삼키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참 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가 네.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악재가 돼라고 생각할 만한 것도 엄청나게 시장이 하방을 보고 있으면 네. 큰 악재가 되는데 이거는 좀 큰 뭐 악재가 안 되는데 이건
악재일 것 같은데 해도 시장이 상방을 향하고 있으면 그걸 닫아버리는 듯한 뭐 그런 네. 참 시장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은 네. 이강무 대표에 대한 전략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 시장을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앞서 김동엽 대표의 전략적인 부분 내용이 네. 사실은 좀 아쉽거든요, 저는. 네. 왜냐하면 지금 나 이제라도 들어갈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네. 사실은 김동엽 대표의 의견은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낫겠지 않냐. 이번 버스는 놓치고 다음 버스를 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의 해석이 되는데 네. 우리 이강무 대표는 어떤 전략이 가장 맞다고 보시나요? 현 시점. 저는 한 입이라도 베어 물어야 된다. 한 입이라도 물어야 맛이라도 된다. 봐야 된다. 그냥 관망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장이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 매매를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인 내 집을 지키면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비중 관리만 잘 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신규 진입해도 신규 투자로 접근해도 무리하게 한 번에 몰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만 잘 한다라면은 저는 지금 위치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뚜껑을 열어보면서 반짝거리는 뉴스를 찾아보기보다는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사셔야 된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요. 좋은 종목도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뭔가 오늘 뉴스 뭐가 있을까라고 바쁘게 찾지만 지금은 좋은 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종목이 가야죠. 그래서 하루 만에 뭔가 이 번듯하게 날아가지 않더라도요. 좋은 종목은 반드시 기회가 또 온다.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들 몇몇을 좀 보면서요. 최근에 와서 뭐 워닝 IPS 아니면 뭐 그밖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각도 만든 종목들이 상당히 네. 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좀 무거웠던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뭐 이오티크니스 날아가는 거나 PSK 홀딩스 날아가는 거나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 업황에 타고 항상 가는 종목들이 또 오늘도 그래요. 올라왔구나라는 걸 보면은 갈롬갈 델롬될 시장이다. 좋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아 나서는데 조금 더 정성을 들이자. 그럼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강무 네. 대표가 생각하는 이 좋은 종목을 네. 보자, 좋은 종목으로 타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좋은 종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동엽 파트너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책을 반하지 말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고 새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미팅을 통해서 뭐 타운홀 미팅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으면 어떡하겠느냐.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서자.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본다라면은 저PBR 종목들을 좀 챙겨 본다든지 자산 가치 종목들이 좀 높은 기업들을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꾸준하게 배정 나오고 PBR 밴드 낮으면서 유보율도 높거나 실적에 대한 추이가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지주사에 좀 많습니다. 네, 네. 지주사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 오늘 시장은 반로였다. 반로. 예. 우리말 반로. 예. 어디 갔다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반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네. 앞 글자 두 글자 따는 거. 앞 글자와 네. 뒷 글자, 네. 반도체와 로봇. 네, 맞습니다. 저는 순 우리말의 반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어떤 얘기일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반도체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9월 금리나 이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조방원이었던 주도주가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로 바통 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지금 반도체와 로봇주가 주도주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금리 인하의 찐 수혜주가 반도체, 로봇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반도체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잡기가 어렵다. 이런 좀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이렇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서 네. 아직까지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24년도에
상당히 좀 낙폭이 과도한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할 때 주도주가 바뀌면서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더 탄력받고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소외를 받고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종목들이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잡는다라기보다 소외됐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지금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무한한 이런 섹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에서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이 큰 이런 섹터를 집중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당분간 반도체 로봇이 좀 눌리면 또 여러분들이 사고 그리고 또 조정 이후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로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고 한다면은 조방원이 이끌어가던 우리 시장이 반도체와 로봇 쪽으로 주도 섹터가 좀 옮겨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 새로운 또 조방원에 이어서 반바지 A조 그리고 금반지 뭐 이렇게 많이들 나와. 근데 반바지 A조면 섹터가 최소한 5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힘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조방원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조선은 뭐 좀 반바지 A조에서 조선 기자재 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조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전하고 네. 그렇죠. 방산 쪽은 어떤 좀 대응이 필요한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선 보유하고 계신 방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실적이 좀 반영이 많이 된 자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은 있다. 네. 다만 좀 탄력성이 이제 반도체 로봇보다는 이제부터 좀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바닥거리 좀 잡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비중을 일부 축소하시고 반도체 로봇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이런 관점 보시면 되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노이즈가 좀 발생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고 이 또한 반도체 로봇 쪽으로 좀 넘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반도체 로봇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지금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경계감을 좀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좀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고민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답은 좀 심플하고 좀 단순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는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고 그리고 쇠됐고 그리고 이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서 이쪽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에 있는 그리고 낙폭이 과도했던 이런 섹터의 종목들을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면 또 좋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전 주도주 쪽 낙폭 과대가 있는 싼 가격에 위치하고 있는 섹터 네. 어느 쪽인가요? 종목이나 섹터 어느 쪽을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는데 반도체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요새? 근데 일부 종목만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직 안 올라온 종목이 많다? 네, 그러니까 아. 기판 쪽이라든지 네네. CXL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낙폭이 좀 큰 종목이 매력이 나왔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매력도가 있다 가격적으로. 그리고 로봇도 말씀하시는 거고. 네, 로봇은 이제 좀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LG, 현대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도는데 일단 그 사이클은 이제 각 대기업에서 나오는 일정들이라든지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저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이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아리, 이건 뭔가요? 서울아리, 그리고 불기둥, 4.5일째 이렇게 4.5일째는 좀 명확하게 알 것 같고 서울아리가 가장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엽 대표가 준비한 예. 아니신 것 같은 웃음을 자꾸 보여주세요.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 김동엽 대표가 준비했다고 저희 제작진이 네. 키워드를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작가가 예. 김동엽 대표가 꼭 서울아리로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제가 네, 그러던데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이강무 대표님 서울아리 네. 무슨 내용일까요? 서울아리 네, 부동산인가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서울아리. 자, 우리 이영빈 대표님 서울아리. 무비자. 아, 무비자? 네. 무비자가 있겠네요. 그래요. 서울아리 무비자.
그래요. 김동현 대표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아니, 좋습니다. 저는 자꾸 저렇게 써놓으시면 또 네. 심술이 나가지고 네. 서울에서 뭐 물 마시고 배탈 났다 이런 뜻으로 또 아. 표현이 돼갖고. 본인 키워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자, 과연 이 서울알이라는 키워드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서울을 다녀온 뒤 한국을 그리워하는 서울알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 종료의 아쉬움을 넘어 한국 문화와 도시에 대한 동경이 담긴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요.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까지 겹쳐 있습니다. 중국 젊은 층의 한국 열풍이 무비자 정책과 맞물리면서 방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무비자 관련 섹터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서울알이에 대한 섹터는 바로 무비자입니다. 네, 이번 이슈의 주제는 무비자로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김동현 대표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29일부터입니다. 중국에 3인 이상 입국하시는 분들 무비자로 관광객을 허용하겠다. 그럼으로써 중국에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서울알이라고 서울에 왔던 20대, 30대 네. 젊은 친구들이 서울을 그리워하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김종희 대표님 뭐 파리 뭐 어디 무슨 언덕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뭐 유럽의 어느 지역을 막 한번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가 서울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무비자 먼저 이야기 내용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무비자 관련해서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사전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만큼 일정이 이제 코앞이다. 네. 정말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 또 당연히 이제 10월 1일부터 8일까지가 또 중국의 최대 뭐 명절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이 쉬지만 중국이 1일부터 8일까지 중추절에다가 뭐 8일, 8거래일까지요. 8일. 8일에 가까운 네. 연휴가 있는데 이때 지금 뭐 각 성별로 조사한 거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겠다 이렇게 뭐 설문조사해 갖고 한 비율이 최근에 뭐 기준점 대비해서 50% 이상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선 잘 제대로 아마 정식 서비스를 못 봤을 것 같은데 캐대원 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보고 싶다 이런 느낌들 비단 이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서구권에서 캐대원을 본 분들이라고 하면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아마 이번에 그 머리에 아주 뿔이 박혀가지고 네. 한 5년 뒤 10년 뒤면 정말 많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오늘 무비자는 당연히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인데 방금 말씀 중에 있었지만 3인 이상이면 단체 관광으로 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오시는 분들이 뭐 홀로 여행하시는 분들 극소수를 빼면은 거의 다 대상이 될 그렇죠. 거라고 가족 보는 단위들은 거기 거의 다 때문에 대상이죠. 네. 뭐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대부분 무비자로 오실 수 있다 이런 거고 10월 정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미 1월 달부터 7월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중국인들의 내한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7% 정도 늘어나서 역대급으로 몰려오고 계신 상황이고 이번에 국경절, 중추절 맞아가지고 그 방안의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명한 가수들이나 그룹들의 월드 투어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가수들도 여러 나라 가서 하지만 세계 유명한 그 아티스트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 가보면 반 이상이 중국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난 결혼 봄에 준비 잘 되시죠, 따님? 진통 중이에요. 네. 하여튼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어지럽네요. 예. 하여튼 그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아티스트 공연을 보러 저 일산까지 갔다 왔는데 네. 갔더니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중국인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분들이 공연 목적으로 왔는데 실제 3, 4일, 4월 있다 보니까 이거 서울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서울알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연치도 않게 왔는데 의외로 괜찮네. 가성비도 있고 또 교통 편리성, 뭐 가격 경쟁력, 또 문화적인 공감대, 쇼핑 천국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을 받으면서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떠올린다라는 거 서울알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봐서는 또 에이펙이라고 하는 또 그렇죠. 걸출한 회담이 10월 말에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기사로 많이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시진핑 주석도 주석. 올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세계의 회담이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향한 굉장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바운드 관광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입장에서 좀 매출단에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섹터에 주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좀 더. 그리고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요.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자료 화면이 나갈까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오늘이에요? 명동에 아까 오후 5시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오늘이에요? 네. 오늘 오시는 길에? 왔다가 잠깐 갔다 왔죠. 열정이 엄청나십니다. 이 정도쯤은 해야죠. 네. 오늘 가이드를 평일인데도 굉장히 많네요. 뭐 제가 조금 좀 기다렸다가 왕창 몰렸을 때 찍은 거긴 한데 어쨌든 많이 오가는 그 명동의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느낄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이 분위기가 아마 지금 저 정도 사진 컨셉인데 다음 달 정도 그 연휴 때는 적어야 뭐 몇 갑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좀 종합을 해 보면은 일단 무비자 입국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네. 에이펙 때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안, 네, 그럼으로 해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명절, 우리나라 추석이 있다면 우리는 이번 10일, 중국은 네. 8일 동안은 긴 네. 연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중국 소비주 안을 들어보면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김동엽 대표는 이 중에서 어느 쪽을 가장 뭐라고 할까 원픽으로 선택을 하고 보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행, 많죠. 항공, 뭐 네. 화장품, 미용기기, K 컨텐츠, 네. 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어느 쪽을 가장 먼저 보실까요? 일단 제일 픽하는 건 일단 온다라고 기준했을 때 가장 이제 주안점이 되는 건 뭐 의식주 쪽이니까 호텔? 숙박 쪽을 제일 저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 나오시는 거 보면 알지만 벌써 1, 2분기부터 그 호텔 그 숙박률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오시면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될 테니까 카지노 같은 거 이런 카지노. 쪽에 좀 관련된 섹터가 아무래도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후순위로 따져보면 당연히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이런 쪽도 분위기는 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주 중에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이 중국 소비주가 포함이 돼 있나요 혹시? 저는 뭐 몇 달 전부터 사실 주장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래요? 계속 좋은 모습이라 그 두 종목 모두 다 중국 소비주 관련주로 좀. 그럼 잠시 후에 몰아봤습니다. 거기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이번에는 OX로 한번 우리 이강무, 이영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일단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시점이나 시기는 지금 맞는 거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연속성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연휴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펙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은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연속성을 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이게 좀 짧게 보시는지 아니면 연속성이 좀 있게끔 긴 호흡으로 보시는지, 연말까지도 보시는지. 네. 짧게 본다면 아니다, 이거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X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김동엽 대표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죠. 길게가 X예요. 길게가 X, 짧게가 O입니다. 길게라면 올 연말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김동엽 대표는 짧게, 그리고 이강무 대표는 길게. 네. 그러면은 먼저 길게의 이강무 대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서 우리 외교 장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 가능성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마중물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비자 관광에 대한 이벤트가 이제 이달 말에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국경절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네, 이런 기간만 따진다면 거의 한 달은 일단은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한 달, 거의 두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에이펙에 대한 정상회의가 이제 준비가 그렇죠. 될 텐데, 그 일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과 만남이 있는다.
그러면은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가져올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중국에 대한 뭐랄까 견제가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갈등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의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지 않을까. 중국은 지금 이구한신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소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인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국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중국 소비주 종목들이 당연히 반사이익으로 커질 수 있겠고요. 여기에 못지않게 저는 이제 AI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갈 수 있는 실타래가 많이 기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중국 소비주들이 결국엔 연말 소비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생명력이 길 것 같습니다. 길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네. 이강무 대표는 어느 쪽 섹터를 좀 가장 주의 깊게 보시나요? 네, 조금은 이제 김동현 파트너하고 좀 비슷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 카지노가 좀 가장 강할 것 같아요. 카지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엔터. 카지노와 엔터.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중국과의 이 뭐랄까 제조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란다면은 시간을 거쳐서 가지게 되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잘 키운 아티스트 한 명이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럼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잠시 후 네. 공개되는 종목에 중국 소비주는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때 네. 그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영빈 대표는 짧게입니다. 네. 짧게라면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걸까요? 일단 짧게 보는 관점은 저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예, 지금 그러면 한 달.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한 주 정도? 네. 그럼 에이펙 정상 직전까지. 정도까지. 그래요. 그 이유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일정들이 그쯤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벤트나 일정에 따라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 달이 좀 그래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뭐 친중 관련한 지금 신정부의 친중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더 발전되는 단계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일정이 한 달 가량에 몰려 있기 네.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한 달 동안에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섹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이벤트와 일정 모멘텀이 있는 기간 동안만 여러분들이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보고 계신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저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예. 쪽. 그러면은 잠시 후 공개되는 종목에는 중국 소비주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오늘 포함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화장품의 탑픽 네. 종목은 어느 종목인가요? 음, 돌발 질문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좀 빠진 종목인데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네. 저랑 함께 하신 분도 이제 산 종목인데 네, 네. 좀 낙폭이 좀 과도한 화장품 종목. 그래요. 현재 위치가 매력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종엽 대표도 짧게입니다. 네. 맞죠? 짧게면 어느 정도까지 보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사실 얘기하신 거가 어느 정도 배합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 달이 과연 단기냐 장기냐에 대한 그렇죠. 논란도 기준이 있을 다르죠. 거고요. 네. 근데 한 달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10월 상반기에 거의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장일이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보더라도 채 한 달 정도가 안 안 되는 된다라고 거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단기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 이영균 대표님 말씀만 따라 저도 이게 다들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면 세기의 만남 이래 갖고 뭐 훈풍이 불 거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판 싸고 끝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될 그래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생각대로만 풀리지는 않는 게 또 세상사기 때문에 와서 뭐 큰 회담 앞두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지사인데 그 11월 초 이후에도 이어질지 문제는 미국과 그때 중국이 견원지간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냥 잠깐 만나서 또 악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험담하는 그런 사이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10월 말 전까지가 어쨌든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 시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슈는 무비자인데요. 기분 좋은 이슈입니다. 일단 서울 일단은 아리. 좋죠. 외국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그리워한다. 그런 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들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불기둥과 4.5일째입니다. 불기둥. 이거 우리 이강무 대표가 선택한 준비해 주신 키워드인데요. 이영빈 대표, 불기둥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섹터, 어떤 시장의 어떤 이슈일까요? 네, 반도체 아니면 로봇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아니면 로봇이다. 불기둥, 뭔가 뜨거우니까. 자, 김동현 대표님. 뭐 동감하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 요새 불기둥 새로운 불기둥? 새로운 불기둥. 저는 요새 이제 올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데 새로운 대세, 뭘까요? 저는 저 사이버 보안 쪽이라고 사이버 생각하고 보안.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 사이버 보안 이슈가 드디어 한번 AI 시대에 새로운 총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자까지 포함해서요. 좋습니다. 이 불기둥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불기둥을 세우며 활활 타오른 섹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13개월 만에 8만 원 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6%대 가까이 급등하면서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메모리 업황 개선 전망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건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AI 수요 폭증에 힘입어 HBM뿐만 아니라 기존 메모리 반도체까지 수익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뜨겁게 상승한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불씨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 키워드 불기둥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요즘 이슈 얘기하면 하루에 한 번 무조건은 나와야 되고 오히려 저희가 웬만하면 반도체 얘기를 안 하려고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먼저 이강무 대표가 생각하신 반도체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 처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했을 때도 뭔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소화시키는 장이었다. 네네. 그냥 지수가 워낙에 강하다. 투심이 좋은 시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악재가 좀 나왔던 곳이 반도체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폭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특징은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모든 종목들이 좀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면 파운드리, 그리고 뭐 HBM면 HBM, 뭐 차세대 메모리라든지 뭐 이밖에 다른 다양한 영역들이 모두 다 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흡수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신고가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들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네. 근데 아직 움직이지 않는 섹터들이 있는데 네. 결국 키 맞추기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더 확신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무거웠던 종목들까지도 오늘은 좀 강한 모습들. 네. 그동안 이제 좀 익숙한 종목들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까지 모두 다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인데 중국에서 우리 엔비디아 거 안 받아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다른 면을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엔비디아 이 반도체를 공수받지 않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반도체 내재화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안에서의 반도체 굵기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그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만은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아직까지도 견고하거든요.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점, 모멘텀은 그러니까 AI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또 이어지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 경제사절단이 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이 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또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K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에도 붙었다가 중국에도 이제 활로를 찾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을 다 조율만 잘한다면은 이번 반도체 지수 상승과 함께 정말 좀 대단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네. 현 시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네. 여기서 좀 난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만을 놓고 나서의 전략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이강우 현재 대표는. 위치에서 새로운 쪽을 찾는다. 새로운 쪽을 찾던 아니면 네. 가는 쪽에 따라가던 이강우 대표 그냥 네.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떠나서 음. 이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 또 그래요. 반도체거든요. 네. 사실 모든 영역들이 강한데 일단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건 피하자. 과도를 피하자. 네. 최근 단기 한 2, 3주 동안에 50% 이상 올라간 반도체는 일단 늦은 거예요. 네, 이 네. 늦은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높이가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다.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근데 이제 이게 한 종목만 콕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그럼, 반도체 종목이 100개가 넘는데. 그럼 섹터 쪽으로 가볼까요? 섹터. 그러면 다음 또 실적을 기대하게 되니까 네. 오늘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좀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상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엔비디아의 악재가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호재를 기다려보자. 네. 이제 10월 달이 되면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빈에 대해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루빈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HBM에 대한 포함이죠. 그러니까 HBM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쯤 되면요, 루빈 CPX 신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HBM. HBM.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분의 의견 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께는 그러면 뭐 어제도 나왔고 그저께도 했던 질문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에도 둘 다 워낙 신고가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삼성전자가 좀 더 현 시점 괜찮아 보인다. 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X로 가보겠습니다. 이강우 대표는 아까 X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쪽인 것 같은데 이강우 맞아요. 대표도 같이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O, SK 하이닉스는 X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 이영빈 대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뭐 테슬라가 좀 키워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하이닉스가 상당히 힘도 좋고 뭐 실적도 좋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뭐 AI 반도체 분야에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주가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좋은 이런 신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레인지를 좀 더 크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수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성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그냥 뭐 현존 스피드 면에서 하이닉스가 뭐 1년 반 전부터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 3분기 실적에도 뭐 1, 2분기도 워낙 월등하게 하이닉스가 좋았지만 3분기도 하이닉스는 저는 한 10조 이상 보거든요. 그래요. 삼성전자도 한 8조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대비해서 어쨌든 주가는 아직 한 60% 수준이니까 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스피디하게 더 달리지 달리지 않겠느냐?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좀 노파심인데요. 어디가 좋아 이런 거 몇 번 이렇게 특집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단계 꼭지예요. 그래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가 좋냐 이렇게 맨날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좀 그런 그렇죠. 후폭풍이 있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 과열 내지는 과매수 구간인 게 맞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격도도 되게 심한 편이고 여기서 어떻게 더 할 건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수급으로 몰아붙이니까 뭐 내일도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긴 하는데 과열은 과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하면 보통 꼭지고 네. 방송국에서 특집하면은 꼭지고 뭐 이런 방송국에서 무슨 특집 막 이러면은 꼭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건 그만큼 시장에서 뜨겁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난주에도 특집을 했었는데 시장은 또 계속 달려가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네. 어찌 되었던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반도체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4.5일째입니다. 이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김동규 대표님 4.5일째 어떤 이슈를 담고 있을까요? 금요일 오후에는 우리도 방송 안 하는 건가요? 저희 글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 괴로운 4.5일째. 게 네. 증권 쪽으로 봐서는 지금 12시간 운영체, 멀리 가면 이제 나스닥 같은 연말에 24시간도 한다 그러는데 네. 이 4.5일째라는 게 특히 저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직원이 아니라. 아니 어쨌든 직장 생활 주식시장 자체는 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체제가 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고 4.5일은 어쨌든 워라밸을 지킨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아이디어이긴 하고요. 어느 쪽을 담고 있을까요? 4.5일째 그러면 네? 어느 쪽 섹터를 담고 있을까요? 근데 금융. 원래는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저는 원래 여가 생활 쪽으로 해서 단기 여행 이런 거 그럴 수도 생각해봤는데 있겠네요. 오늘 이영균 대표님의 화두는 아주 확고하거든요. 네, 사람 대신 누가 일할 건데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강무 대표님, 네. 4.5일째. 로봇을 가져오셨겠죠. 너무 뻔하죠. 지난주에 네. 이렌시스를 딱 소개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렌시스가 빵 치고 날아가는 거 그래요. 보고 맞아요. 아 로봇의 진심이구나. 네, 그래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4.5일째는 로봇이겠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4.5일째. 그래요. 4.5일째를 품고 있는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인지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5일째 추진 소식에 로봇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들이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로봇 도입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들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로봇주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에는 주가가 평균 10% 가까이 올랐고 최근 규제 완화 논의까지 이어지며 기대감이 한층 커졌는데요. 정부가 주 4.5일째에 연내 입법을 예고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확대에 맞춰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을 가려내는 신중함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4.5일째의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네, 이번 섹터는 이번 이슈는 로봇에 대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로봇은 좀 뭐랄까요, 확실히 노란봉투법 이슈로 로봇이 좀 부각이 됐고요. 4.5일째 또한 또 로봇으로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4.5일제 이제 추진에 따른 로봇 도입 가속화, 이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또 한 번 좀 강한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좀 4.5일제 추진에 따른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로봇은 지금 금리 인하의 찐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4, 4분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좀 폭발적인 성장을 좀 하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라든지 서비스 로봇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출사표로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주들을 매수를 할 때는 가을 이후에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 로봇주들을 항상 좀 보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기가 좀 로봇주들을 좀 매수를 해서 순환매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할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빅테크들도 로봇주 투자에 상당히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가치의 이제 80%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이 지금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정말 진심이다. 이런 모습들을 CEO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삼성, LG,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에 대한 이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가을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로봇주들을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해서 가는 관점 이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될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섹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4.5일제 이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로봇. 근데 전 글로벌 전체에서는 휴머노이드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기보다는 협동 로봇인가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런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로봇은 이쪽인데 이거를 지금 로봇 자체를 그렇다고 그게 지금 바로 도입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기준에 놓고 봐야 되는지 어떤 옥석이 가리기가 좀 필요한지가 너무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냥 결국은 대기업에 묶여 있는 로봇 쪽을 봐야 되는 건지 네.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아무래도 지금 움직이는 좀 추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최근 로봇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좀 대기업에 따라서 대기업.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협동 로봇이냐 이런 분야보다는 이제 어디 이제 현대차가 저 보스턴 다이맥스랑 뒤에 누가 있냐? 예, 결국은. 협력을 네,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나올 때 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제 로봇주들을 추천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로봇주 중에서 어떤 특정 종목이 대장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어떤 로봇주건 간에 좀 대기업과 연관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그날에 그 전날에 주목을 못 받던 로봇주라도 다음 날에 그 모멘텀과 함께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는 섹터가 그래요. 로봇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기업과 관련된 모멘텀 이 모멘텀이 좀 부각되는 시기쯤에 여러분들이 좀 뭐 순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포착을 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로봇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가장 셌던 섹터가 로봇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여태까지 봐오면은 연초에 셌던 가장 힘이 좋았던 섹터가 그해 가장 좋은 섹터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봇은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이나 4.5일제 이 이슈로 인해서 로봇 섹터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면서 과연 그러면은 이게 좀 일시적인 요번에도 4.5일제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부각이 되는데 일시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이게 좀 길게 봐도 되는 섹터인지를 OX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보죠. 이영빈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것 또한 짧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월까지 본다, 봐야 된다. 오, 아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이영빈 대표는 길게, 두 분은 좀 짧게. 그러면 이영빈 대표의 의견을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고요. 우리 김동엽 대표부터 짧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짧게 얘기 네, 드릴까요?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 공교롭게도 로봇이 움직인 게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4월부터 5, 6, 7, 8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완전 소외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휴머노이드란 얘기가 뭐 없었던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8월 16일부터 움직였어요. 그날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날인데 네. 새로운 모멘텀을 만나기도 했고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 딱 끝나니까 이제 고개 숙인 남자들이 이제 고개를 드는 현상이 나온 거죠. 로봇주 사실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실적 어닝과 어닝 시즌 사이에만 이제 준동하는 그런 또 특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움직임이 뭐 노란봉투법이든 또 하나의 뭐 휴머노이드 혁명을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또 꽤 올라간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조정기가 시작되면은 로봇 아직도 멀었지 이런 얘기들 또 조심스럽게 나올 만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다음번 어닝 시즌이 도래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면 제 생각엔 또 조용히 고개를 숙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이에는 잠깐 아주 극적으로 움직인 그런 섹터인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봐서는 내용이 아직은? 너무 없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네, 저는 지금은 뭐 인기 유행인 거 맞긴 맞는데 막상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정에 휴머노이드 놓고서 쓸 형편이나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제 그래요. 생각에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강문 대표도 네. 좀 길지 않게 10월 말까지 정도 보고 네. 계신다는 거죠? 어떤 짧을 내용일까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을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노란봉투법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4.5일 제도에 대한 내용들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소개가 되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 당장에 4.5일이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로봇이 바로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흔히 말해서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어그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조금 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4.5일과 같은 이야기로 해서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그때 반짝거리는
단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단기로 본다라고 좋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영빈 대표는 좀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봇주들이 하나 좀 걸리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시즌에 이제 9월 이후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가를 올렸던 부분들을 좀 눌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파도만 지나게 되면 저는 내년 그러니까 CS2026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게 로봇 AI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부분은 로봇주가 지금 계속 간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파도 구간이 나오는데 실적 구간에서 한번 좀 눌렸다가 그럼 그 눌림이 나오는 3분기 실적 발표 시기에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또 저점에 잡으시고 그리고 연말까지 CS2026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가 준비한 이슈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분이 또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김동열 대표님, 네.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오늘의 종목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분기별 실적이 사상 최대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실적. 예, 그리고 오늘 뭐 제가 탑픽으로 갖고 나온 주제가 이제 무비자 내지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숫자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그래요. 이렇게 좀 기준을 삼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적과 이슈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모멘텀, 그렇죠. 이슈 뭐 이렇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무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두 종목 모두 저는 수급을 보면서 선택을 수급.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섹터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은 외국인이 끌고 가는 시장이고 또 여기에 이제 기관이 뒷받침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급이 있어야지 좋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수급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사담은 여담은 지금 코너에 맞지는 않는데요. 이거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기간의 수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간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봤더니 네. 인버스였어요. 헐. 그렇죠. 그럼 기간은 지금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기간이 오늘 쭉 시장을 보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도체 특집하고 있다고. 반도체 특집. 네. 어, 아니 그게 사실 좋은 게 뭐 좋은데 네. 이게 기술적으로 진짜 솔직히 과열에 임박이 되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잠깐이라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뭐 기관이 또 다 일치단결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구 아, 하나는 네. 그렇게 마음 먹고 좀 반란을 일으킬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데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봐서 오늘 밤에 미국도 한 1%쯤 오를 것 같은데 내일 또 인버스 괜히 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요. 어쨌든 오늘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기간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가 인버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그 시장은 좋았고 그래서 한번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여쭤봤어야 될 걸 이제 여쭤보네요.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공개 방송 세 분 다 하시니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못다한 얘기 해주시고 자, 어쨌든 이강무 대표는 수급을 네. 선별 기준으로 놓고 보셨다 이거고요. 우리 이영빈 대표는 이 종목 선별을 어떤 기준에 놓고 하셨을까요 오늘? 네, 오늘 두 종목 다 모멘텀으로 모멘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종목을 이제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동엽 대표는 실적과 이슈를 선별 기준으로 삼아 네. 주셨는데요.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요즘 롯데란 이름이 조금 언짢은 그 이름으로 좀 타고 있어요. 뉴스에는 뭐 해킹 이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드는데 그 냉정하게 보시면 롯데 그룹에서 롯데카드는 5년 전에 이미 분리가 된 회사예요. 그래요. 네. 이름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롯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제주도의 카지노업과 호텔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최대 이제 카지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이번에 이제 무비자 이슈 때 좀 걱정되는 게 중국은 이미 무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주도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주도로 갈 사람들이 또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걱정 어린 얘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분기 쭉 또 3분기까지 이어지는 월별 그 드랍액이라고 하죠. 그 카지노 쪽에서 쓰는 돈의 금액을 보면 월별로 지금 400억 이상씩 나와가지고 상당히 사상 최대 분기 월별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 성수 기간 동안에 그 호텔 그 객실 예약률이 평균 90% 이상 나와가지고 예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동남아 크루즈 사업도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2분기 때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는데 3분기 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역시 사상 최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오늘 강한 상승 통해 가지고 뭐 52주 신고가를 아름답게 좀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한 8,000원대 정도였는데 더블 정도의 시세가 최근에 좀 안전스럽게 좀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롯데관광개발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서 뭐 내년과 뭐 후년까지의 그 왼쪽 그래프는 연도별 실적에 대한 기대값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분기마다 나오는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차차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내후년까지 경신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서 현 수준 물론 뭐 몇 달 전보다는 당연히 올라가 있는 가격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비자 이슈라든가 뭐 에이펙까지 내다보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서 네. 인버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장중에 인버스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혹시나 하고 확인해봤더니 레버리지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매수한 종목 이렇게 또 정정의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들이 인버스 장중에 매수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었는데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는 인버스는 사라지고 레버리지로 다시 옮겨 탔다. 기관 또 손이 빠르게 매수한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서 자, 계속해서 이강무 대표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강무 대표의 선별 기준은요. 수급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하이엔드급의 반도체 경쟁이요. TSMC나 삼성전자는 이제 2나노 경쟁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고효율에 대한 반도체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분량이 많죠. 수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그런 하이엔드 반도체에 대한 뭐 개치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 장비가 크지 않았나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원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 장비에 대한 공급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 기업이 주로 하고 있고 이 기업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있는 기업들도 지금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파크 시스템즈가 장기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겠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델보다는 좀 더 차세대 반도체 모델로 간다라면은 이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배치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차례 큰 움직임이 남았다가 완만한 조정을 끝내고 이제는 21선을 타고 가는 때에 있고요. 자, 단기적인 위치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만들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유일무이한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좀 국산화, 국뽕을 받으면서 수급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좀 기대된다. 주가 추세가 변할 때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는 모멘텀을 눈여겨보고 모멘텀을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반도체 순환매를 순환매 모멘텀을 좀 노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필옵틱스를 들고 왔습니다. 뭐 유리기판 수혜주로 이제 지금 알려져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서 좀 독자적인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관련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른 지금 유리기판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순환매 사이클에서 지금 크게 오르지 않은 섹터에서 좀 들고 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보통 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올 초 53,500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다가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그리고 뭐 유리기판 이렇게 좀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들도 아무래도 좀 키 맞추기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옵틱스 우리 이영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종목 첫 번째 종목들 만나봤는데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 이제부터는 좀 스피드하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동혁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동혁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서부 T&D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용산 쪽에 그 드래곤시티라 그래서 호텔 플렉스라고 하는 4개의 브랜드가 모여 있는 호텔 단지인데 서울에서 제일 큰 객실이다. 1,700개 정도의 객실을 갖고 있는데 역시 아까 롯데관광개발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내내 거의 빈 방이 없을 정도의 풀부킹 이런 것들의 현상을 통해서 상반기에 누적 매출이 1,000억을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당연히 차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마이스라고 해가지고 마이스라고 해서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연회장 행사 통해 가지고 실적이 좀 좋아지는 면들 나올 거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료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용산 쪽뿐만 아니라 그 양천구라든가 또 인천 쪽에 굉장히 그 개발을 위한 도시 그 부동산 같은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 작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합산을 하면 1조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공시지가로만 따져서 저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한 7천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PBR 쪽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신고가 내는 모습도 이쁘고 수급적으로도 잘 들어오고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이슈에 맞는 종목으로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혁 대표 서부 T&D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SM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내용들 좀 지나가고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옥석가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는 이 무비자 관광객 무비자에 대한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국경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다음 주를 겨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추이와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소비주 안에서 이 한 명의 아티스트, 아이돌에 대한 활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안에서 SM을 선택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에 대한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추이 안에서도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고가권에서 이제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9월 말에 중국 무비자에 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본다라면 이번에 신고가 돌파해야 된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강무 대표의 두 번째 종목 SM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영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안랩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통신사들에 이어서 카드사,
좀 대규모 해킹과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 잇따르게 되면서 좀 대통령께서 이제 해킹 범죄 엄중 대응을 좀 지시를 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이버 보안 분야가 좀 정책주로 친정책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춰서 안넷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버 보안 관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로 좀 들고 왔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안넷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진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해서 올랐던 이런 이력들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이런 좀 버블들이 많이 빠지고 이제 개인과 개인 기업 보안 관련한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이런 자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랩까지 우리 이영빈 대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저희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캡처를 하셔도 좋고 빠르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동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매수가는 18,800원, 목표가 2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9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서부 T&D입니다. 매수가 1,90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9,9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인데요. 매수가는 26만 9,500원, 목표가는 32만 원이고 손절가는 25만 원입니다. 다음 종목 SM입니다. 매수가는 14만 6,600원, 목표가 1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은 이형빈 파트너의 탑픽 종목 피롭틱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4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안랩입니다. 매수가 역시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 줄로만 저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먼저 김동엽 대표, 내일장을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 내일이요? 네. 내일도 뭐 오늘하고 비슷하겠죠. 오늘하고 비슷한 장이 펼쳐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밀린다고 당황하시지도 말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무관심 전략으로 가셔라. 그리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에 100포인트 오르지 않으면 그냥 홀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오전 10시까지 100포인트 오를 때까지 홀딩. 저희가 세 분의 다 시장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지금 바로 이 못다한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해주시는 걸로. 김동현 대표님, 네. 이강우 대표님, 이영빈 대표님 세 분 다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 거죠? 네. 먼저 네. 김동현 대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나 섹터들 중심으로 좀 정리해드리면서 네. 내일 볼만한 종목들 안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바로 입장해 주십시오. 김동현 대표님, 요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재밌나요, 예전처럼? 예전에 저 때는 예전만 못해요 이러셨는데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최근에 나잖아요. 다시 좀 의욕이 생겼으니까요. 네. 네. 들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김동엽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꼭 정보, 알찬 정보들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강우 대표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 밤 미증시가 좀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어느 정도 좀 예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 증시도 좀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건져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강우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뭐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네. 테니까. 네. 요즘 뜨거운 이강우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FMC 이후에 가져가야 할 종목들을 좀 공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무방에서? 별로 재미없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만큼 재미가 없길래 재미없다고 하시는지 그것 또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로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묘수를 가지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